안녕하세요, 아르카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깃발이 타들어가는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만든 거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깃발이 타들어가는 효과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천천히 타들어가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이펙트는 사실 이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우선은 참조를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이쁘게 잘 나오죠? 여기 딥스페이스 바나나라는 블로그에 가시면은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이분이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노드가 다 나와 있어요. 이 노드를 참조해서 제가 UV를 만져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가게끔 좀 수정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블루프린트를 사용해서 구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 구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타들어가는 형식으로 작업을 한 것인데요.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걸 갖다가 만드신 다음에 더 추가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만드시면은 이렇게 또 똑같이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해주신 요 노이즈 텍스처와 플로우 텍스처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타들어가는 이펙트를 만들 때 보통 디졸브 효과를 많이 사용을 하죠. 리프를 사용해서 디졸브 효과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거의 단점은 이렇게 타들어가는 느낌이 조금 부족하게끔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강좌에서는 플로우 맵이라는 것을 채용을 해서 그 맵을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플로우 맵이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흘러가는 텍스처를 만드는 건데요. 흘러가는 방향을 텍스처에서 임의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부분에 많이 쓰냐면은 강에서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부위를 뭐 돌이 이렇게 있으면 돌이 뭐 이렇게 흘러간다, 돌 주변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그런 효과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아니면 용암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환경 물적인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텍스처인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들어가는 효과를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수는 있어요. 저도 보면서 따라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거기에다가 제 나름대로 블루프린트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UV만 사용해서 인스턴스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가지고 작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 사이트에서 이 텍스처 두 개를 받아주시고요. 플로우 맵은 이렇게 플로우 맵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본인이 또 직접 원하는 텍스처를 작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이 텍스처를 갖다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새 탭 이미지를 열기를 하면은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었던 거에서 한번 그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냥 이렇게 테스트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할 게 이게 알파가 먹는 거기 때문에 알파 세팅을 해줘야겠죠. 우선은 트랜슬레이션 툴을 안 쓰고 마스크들을 사용해서 오파시티 마스크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인스트에서 사용해야 할 요 파라메터들이 있죠. 파라메터가 뭐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요 메인이 되는 깃발 텍스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꿀 수 있어야겠죠. 다른 텍스처를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디스토션의 세기, 얼마나 더 이글이글 타오르게 할 것인지 이런 세기 값과 그 다음에 플로우 맵의 타일링, 그 다음에 노이즈 텍스처의 타일링, 이렇게 해서 더 자글자글하게 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렇게 타 들어가게 하는 파워, 이건 UV에다가 멀티플레이를 곱해서 제가 우선 파워라고 명칭을 했는데 다르게 이름을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의 색상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컬러 값만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플로어 맵을 불러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플로어 맵에 타일링이 필요했죠. 그러면 이제 타일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플로어 맵이 잘 들어갔죠. 자, 타일링을 만들려면은 UV 코디네이트와 멀티플레이를 빼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자, 벡터 하나를 빼서 여기다가 이렇게 UV에다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0이니까 당연히 안 될 테니까 기본값을 1로 바꿔주고 자, 요거를 이제 파라미터로 변환을 해줘서 플로우 맵 타일링 해가지고 이렇게 노드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게 늘어나면은 타일링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여기처럼. 기본적인 타일링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로어 맵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는 거고 이 느낌은 노이즈 맵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노이즈 맵을 이제 갖고 올 거예요. 그런데 노이즈 맵을 하나만 쓰면은 당연히 이게 일정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두 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두 개를 다르게 움직이게 해서 그것을 합쳐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UV에다 연결을 해줄 거잖아요. 근데 이 색상을 다 쓰면은 당연히 UV에 연결이 안 되겠죠. 왜냐면 UV는 XY, 그러니까 벡터 2 값밖에 안 되죠. 근데 요걸 RGB를 그대로 갖고 오면은 벡터가 3이죠. 근데 UV는 벡터가 2라 그랬어요 방금. 당연히 3이랑 2랑 연결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컴포넌트 마스크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RG, UV만 쓸 수 있게끔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멀티플레이로 곱슬 해주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벡터 2를 갖다가 쓸 거예요. 두 개 RG. 근데 여기에서 G 부분만 1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G만 쓰기 때문에 요 미리 보기에는 초록색만 나오게 될 거예요. 요 초록색 부분만. 왜 이거를 이렇게 해주냐 하면은 UV잖아요. 우리가 밑에서부터 위로 흘러가게끔 만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 값을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V 값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게 위해서 이렇게 G 값만 1을 넣어준 겁니다. 당연히 여긴 0을 넣어줬으니까 어느 숫자가 와서 곱해줘도 다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R은 활성화가 안 돼요. 이게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다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넣고 여기다 0을 넣고 한번 봐보시면은 이제 좌우로만 타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본 세팅을 이렇게 잡아 놓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인자값을 만들도록 할게요. 하나하나씩. 이 디스토션 스트렝스, 세기, 요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벡터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디스토션 스트렝스 하나를 만들고 기본값을 요 기본값은 다 저기 나와 있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걸 참조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 하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값으로 다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곱해 줘야죠. 자, 근데 이제 이것을 뭘 곱해 줘야 하냐? 우선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려면은 우선 타임을 갖고 온 다음에 곱슬 해줄게요. 시간을. 자, 시간에 우선 0.5를 곱해서 천천히 흘러가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나오는 게 프렉이라는 함수를 하나 갖고 올 거예요. 요거는 어떤 기능을 하면은 이렇게 컨트롤 알트를 같이 누르시면 상세히 보기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설명에 표현식의 값을 받아 그 소수점 부분만 출력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0.5를 계속 곱하다 보면 당연히 1.5도 나올 테고 2도 나올 거고 3도 나올 거예요. 근데 얘를 하게 되면은 0에서 0.999 그러니까 1이 넘어가지 않겠죠. 그 소수점만 받아오기 때문에 숫자가 과도하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곱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1을 여기에다가 이제 요 값을 곱하니까 이렇게 쭉쭉 올라가긴 하겠죠. 스트렝스는.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얘네들한테 더해주면 되는데, 이거 우선은 작업은 했고, 그 다음에 팔로우메 타일링을 만들었고, 노이즈 타일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당연히 타일링 해야 되니까 UV 코디네이트 필요하고요. 멀티플레이 이렇게 해서 요 앞에 만들었던 방식이랑 똑같이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명칭을 파라미터로 바꾸고 노이즈 타일링 이렇게 해서 복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파라미터는 다 작업을 했죠. 자, 그 다음 이제 얘네들을 다 붙여줘서 여기도 또 다르게 움직이고 여기도 다르게 움직이고 하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움직임은 하나만 작업을 했죠. 0.5 숫자 0.5만큼의 속도로 움직이게끔 요거를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다가 add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add로 쓰셔도 되고 또 곱하기를 더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연결을 하고 여기도 똑같이 소스 점 밑에 부분만 받아오도록 하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네들을 다 더해서 여기다도 넣어주고 여기다도 넣어주고 해야겠죠. 자, 멀티플레이 해가지고 우선은 프렉을 갖고 밑에 다른 속도를 하나 갖고 오고요. 그 다음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갖고 와서 곱하기 해서 요거를 하나를 더 갖고 오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당연히 얘네들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금 비워놓은 거죠. 얘네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보기를 보시면 좀 다르게 움직이죠. 근데 지금 색상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당연히 타일링을 지금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타일링을 add 시켜 주겠습니다. 왜 여기서 add를 쓰는지는 한번 멀티플라이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은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자, add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르게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게 끝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리니어 인터폴레이트로 해가지고 레드 값만 갖고 와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인터폴레이트를 보시면 A 목표와 그 다음에 B 목표 값을 서로 이렇게 이 알파 값만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두 개만 그냥 더해진 것 뿐이고 이 알파 값을 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이 값이 좀 다르게 다양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넣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값을. 여기에서 이 블로그에서 조금 더 좋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쓸 때 타임에 사인을 곱해가지고 그걸 사용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0부터 그 사인에다가 또 값을 더해서 0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하게끔 사용을 하는데 사인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여기선 수식을 다르게 사용을 해가지고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은 멀티플레이 하고 우선 서브트랙트를 빼서 그 다음에 ABS라는 함수를 뺍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넣어주고 멀티플레이에다가 2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에다가 1을 빼줘요. 그 다음에 ABS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프렉을 이쪽 프렉 말고요. 이쪽 프렉을 제가 갖고 올게요. 자, 그래서 얘를 요 알파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은 무슨 기능을 하는 얘들인가? 왜 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을 꼬아놨는가? 수학이죠. 곱하기, 빼기,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이라고 마이너스를 받아도 그거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기능을 하는 내용인가? 를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엑셀에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보면은 곱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1을 빼준 다음에 그걸 절대값으로 바꿔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0.1에서 제가 0.9만 갖고 왔어요. 왜냐면은 여기 프렉에서는 뒤 소수점 뒷자리만 표현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간단하게 0.1에서 0.9까지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0.8에서 다시 0으로 갔다 0.8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다가 요 절대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다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1은 아닐 거고 0.9999에서 0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는 수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A부터 B까지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인이에요. 사인을 계산해가지고 0부터 1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쓸 때 우리 그냥 타임에서 사인을 곱해서 쓰거든요. 그거를 사인이 좀 무거우니까 그거를 더 가볍게 쓰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2를 곱하고 1을 빼준 다음에 절대값을 넣어주는 이 노드를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해놓고 계시다면은 어디 가서도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노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노이즈 텍스처는 팔로우 맵 텍스처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멘트 하나 만들어서 팔로우 맵 노이즈 라고 이렇게 크게 작업을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넣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우선 클램프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클램프는 생각보다 자주 쓰여요. 왜냐면은 클램프는 0과 1 사이로 이렇게 값을 재정렬해주는 기능이거든요. 1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런 UV 값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상하게 보여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과 1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버릇을 좀 들여 놓으세요. 그래서 막판에 요걸 넣어줘서 항상 이렇게 정렬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하는 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평면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할게요.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이 노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려면 요거를 눌러도 되지만은 여기에서 노드 미리 보기를 하시면 이렇게 색상이 변한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알파가 먹게끔 해야 하죠. 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UV의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마스크를 할 때는 마스크의 기본으로 보면은 하얀색 부분은 보이고 검은색 부분은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거예요. 우선 UV 코디네이터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컴포넌트 마스크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RG가 세팅이 돼 있어요. 텍스처 코디네이터는 UV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RG면 그러면 다 쓰는 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세로만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R을 끄고 G, 그러니까 UV, V값만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하얀 부분이 나오고 검은 부분이 안 나오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파워에 연결을 해줘서 자, 파워를 만들고요. 여기서 기본값은 뭐 2 정도 주셔도 되고 1 정도 주셔도 돼요. 이거는 저는 그냥 우선 2로 가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해서 우리가 여기 봤던 이 파워를 만들어 줄게요. S를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파라미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S를 너무 많이 눌렀는데 파워라고 우선은 이렇게 명칭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일단 기본값을 한 5 정도로 시작해서 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좀 이렇게 더 그라데이션이 더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UV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랑 연결을 해줘야지 당연히 밑에서 위로 이렇게 마스크 되면서 없어지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얘는 밑에서 올라가는 걸 없애는 기능이고 얘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 검은색이 안 보이고 하얀색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얘에서 얘를 그냥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빼기 서브트랙트 이렇게 갖고 올게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얘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클램프 여기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노드 미리 보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하얀 부분이 보이고 검은 부분이 안 보이는 건데 지금 반대로 됐죠. 우린 밑에서부터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위에부터 마스크가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얘를 반전시켜주면 되겠죠. 반전시켜주는 건 1- 이렇게 해서 이것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반전이 됐죠. 자, 이 파워 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해서 쓰면 돼요. 꼭 제가 이렇게 쓰는 숫자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 수치를 계속 변경해 주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1.5만, 아까 ES 1.5만 넣었는데도 뭔가 많이 변했죠? 모양이.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노이즈 텍스처 마스크까지 다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색상 부분을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에미시브 칼라를 작업을 했죠. 자, 저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 부분도 블로그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거를 바탕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요 빛나는 부분부터 작업을 할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검게 이글이글 올라가는 연기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것도 따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선은 저 엠버, 에미시브, 하여튼 엠버로 우선은 명칭을 할게요. 거기서 엠버로 되어 있으니까 알기 쉽게. 자, 엠버 부분을 작업을 할 건데, 자, 이것도 거기에 나와 있는 걸 기초로 하시면 우선 디스턴스라는 노드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또 무엇이냐? 이렇게 보시면은 두 점, 색, 위치, 벡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우선은 연결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숫자 하나 연결을 해서 여기에다 0.45를 합니다. 자, 0.45를 하기 전에 얘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노드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은 당연히 0을 넣었으니까 우선은 여기서 보던데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0.45를 해주시면은 두 점, 색, 위치, 벡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결과값을 출력한다 그랬죠? 그럼 계산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의 위치를 변화시켜주는,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색마다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0에서 1까지의 값이. 거기에서 다 0.45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변형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더 궁금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0.8을 넣어보시면은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조금 더 올라가고 좀 색이 더 변했죠? 자, 요런 노드입니다. 저도 근데 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 설명해 보시면 이렇게 디바이드로 또 값을 나눠줘요. 자, 그럼 얼마를 나눠주느냐? 여기서 바로 0.1을 나눠줍니다. 자, 계속 수학이 나오죠? 계속 수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를 한 번 더 해줘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클램프로 해서 이렇게 또 0과 1 사이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노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러면 이렇게 요 엠버 부분, 우리가 사용해야 할 엠버 부분, 요 부분만 나오죠? 당연히 색상이 있는 부분이 보이고 검은 부분은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그쵸? 블렌딩이 되겠죠? 저희가 블렌딩을 할 거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또 도대체 이 식은 도대체 왜 이 모양으로 쓰는가? 또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0.1부터 0.9까지를 쓰죠. 왜냐면 여기에서 이미 프렉을 써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클램프도 이미 썼죠. 그래서 0과 1 사이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당연히 0과 1밖에 값이 없을 거예요. 여기 넘어가는 값은. 자, 그래서 요 디스턴스는 우선은 올린 거니까 위치를 요거를 무시하고 요 디바이드 왜 0.1을 나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값들에서 0.1을 나누면 이렇게 정수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정수화가 돼버려요.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자, 그럼 여기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완전 극명하게 1이 넘어버리면 당연히 완전 하얀색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마치 우리가 파워를 엄청 준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이 검은 부분만 써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 마이너스 반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오게끔 한 거예요. 원 마이너스를 쓰면은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끝이 났어요. 이게 바로 엠버 글로우라고 명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을 넣어야겠죠. 자, 색 넣는 거는 간단하겠죠? 멀티플레이 쓰고, 자, 색을 벡터 3 파라미터로 변경을 해서 그냥 엠버, 저 앞에 엠버라고 했으니까 엠버 칼라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5 정도, 6 정도, 0.1 정도 줘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RGB 컬러에 요 클램프 갖고 온 것을 곱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드 미리 보기를 하시면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저는 하나만 더 만들어 줄게요. 멀티플라이 해서 값을 2배로 해줘서 좀 더 밝게 작업을 하도록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간 게 보이시죠? 여기서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 파워를 써서 한 3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해주시면 이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뭐 여기에서 더 색상 값을 더 올려주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엠버 칼라라고 명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연기 올라오는 부분을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쓰는 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좀 똑같이 쓸게요. 이 부분까지. 설명이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클램프를 연결을 해주시고 얘는 엠버보다는 좀 더 범위가 더 있어야 되니까 얘를 0.5 정도 더 늘릴게요. 그래서 블로그 설명에 보시면 0.45와 0.5의 값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는 0.4를 나눠줄게요. 이것도 계산을 해보시면은 요거 나누기 0.4 이렇게 하면 자,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노드 미리 보기를 해서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요 어두운 부분, 이렇게 좀 투명하게 어두운 부분이 보이죠? 여기에서 봤던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서는 좀 더 샤프하게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범위가 늘어난 걸로 보이죠? 이런 식들이 참고하기 참 좋아요. 나중에 어디다 써먹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잘 노트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써먹으시면은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내실 수 있죠. 이게 되게 저도 하다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수학이에요. 수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더 해주시는데 그쪽에서 서브스트랙트로 이제 마이너스로 0.25를 좀 빼주더라고요. 자, 25 빼주시고 자, 여기서 노드 미리 보기 보시면 자,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 더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값을 한번 볼까요? 자, 왜 빼주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0.25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치가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완전 0부터 시작하는 게 이 밑에 0.1 밑으로 값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0, 지금 0.1이 0인데 이 밑에 0.05나 뭐 0.009는 더 마이너스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더 어두운 부분이 더 늘어난다는 결론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을 또 클램프 해주시고 아까 클램프는 뭐라 그랬죠? 버릇을 좀 들여놓으시는 게 좋다. 초기화 값을 초기화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안 보이는 건 필요 없는 건 이렇게 닫고요. 자,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합쳐서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우리 메인 텍스처 하나 필요하니까 메인 텍스처 하나 갖고 올게요. 요거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반지의 제왕
요거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텍스처인데 그거 그냥 하나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텍스처 넣었어요. 그 다음 얘네랑 이제 곱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텍스처와 여기도 좀 써줄까요? 그래서 블랙이라고 그냥 써줄게요. 자, 요 텍스처와 요 이글이글 요 연기 부분 우선은 곱해줄게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에미시브에다가 넣어줄게요. 왜냐면 이게 발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시브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요거는 이미시브에 넣으면은 이것까지 이 텍스처, 기본 텍스처랑 어두운 것까지 발광해서 보이기 때문에 어두운 건 발광하면 아예 안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베이스 컬러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보기 꺼주고요. 우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요 파워를 조금 바꿔주시면 이게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시간 업데이트가 좀 느려요. 제 컴퓨터가 안 좋은 탓도 있는데 자, 이렇게 위치가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빼야겠죠? 자, 텍스처 알파에다가 그 다음 여기 부분에서 알파를 갖고 와야죠. 그 다음 얘를 오파시티 마스크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밑에 타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메탈릭, 스페큘러, 러프니스 좀 설정을 해줄게요. 이게 천질감이니까 스페큘러나 메탈릭은 0을 주고 러프니스에 1을 주서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장을 해주시고요. 좀 이 기능을 수월하게 보려면 요거 방금 만든 여기죠. 요걸 갖다가 인스턴스화 시켜서 봐주시면 여기서 조금 더 수월하게 볼 수 있어요. 자, 플랜으로 좀 바꿔놓고 자, 요거 나머지 다 이제 파라미터 켜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하나 안 해줬군요. 자, 메인 텍스처 파라미터화 안 해줬죠. 파라미터 변경해 주시고 메인 텍스라고 명칭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켜주시고 자, 조절을 좀 해볼까요? 이렇게 숫자가 적어지면서 이렇게 타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시퀀스에서 이 파워 부분을 빼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씬에서 이렇게 타들어가는 형태를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강좌 시간이 길어져서 시퀀스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네마틱에 시퀀스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매트리얼로 파워 값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타들어가는 쉐이더를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요 바나나 스페이스, 딥 스페이스 바나나 아트 요 분이 정말 잘하십니다. 이거 말고도 유용한 쉐이더들이 많아요. 그것도 한번 따로 봐보시고요. 여기에서 설명해주는 이렇게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요 구의 위치마다 구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타들어가는 위치가 변형되는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가 설명이 그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해보시다 보면은 되실 거예요. 하시다가 모르시겠으면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쉐이더를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적인 노드를 좀 보시면 자, 플로우맵 노이즈, 플로우맵에다가 타일링 작업을 해주고 그것을 밑에서부터 위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RG로 컴포넌트 마스크를 준 다음에 G만 활성해서 그 다음에 작업을 했죠. 그래서 텍스처 두 개를 다르게 움직여서 합쳐주기 위해서 텍스처 두 개를 빼주고 거기에 노이즈 타일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움직이게
변경하게끔 타임을 넣어서 자, 숫자를 변형하게끔 해서 작업을 한 다음 거기에서 과하게 쓰지 않도록 프렉으로 소수점 밑에 부분만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add로 더 더해줘서 값을 다르게 해 주었고요. 그것을 이제 연결해서 타일링과 연결을 해서 움직이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덤으로 디스토션의 값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을 한 곳에 우선 연결을 해줬죠. 그 다음 그것을 이 두 개 나온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합치기 위해서 리니어 인플레이트를 작업을 해줘서 거기에다가 사인을 간단하게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클램프를 연결해 줬는데 우리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마스크 G를 반전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요 두 개를 빼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작업을 했죠. 그런 다음에 요 빛나는 부분, 이 타 들어가는 부분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디스턴스로 위치를 변경해 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0.1을 나눠서 완전 파워를 확 올린 것처럼 요 엣지만 남게끔 작업을 해서 그것을 반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색상을 넣어서 타는 부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기가 올라오는 부분은 요 식을 더 응용을 해서 조금 더 위치를 올려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0.4로 나눠서 이거보다 더 값이 분화하게끔 만들어서 더 검은 부분, 그러니까 투명한 부분이 더 나오게끔 작업을 했죠. 거기에다가 0.25를 더 빼줘서 더 어두운 부분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이 값은 더 넣어주면 더 넣어줄수록 어두운 부분이 더 확장이 돼요. 그래서 또 클램프를 넣어주고 그거를 오파시티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베이스, 어두운 건 베이스에 넣어주고 이 타는 부분은 에미시브에 넣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화 시켜줘서 작업을 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언뜻 보면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네, 복잡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신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 응용하시면은 정말 좋은 퀄리티의 이펙트를 작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수학이 좀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던 건데 자, 이런 수학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안 쓰셔도 사인 쓰셔도 됩니다. 이게 복잡하시면 뭐 여기도 그냥 쓰셔도 되겠죠. 뭐 다른 방식으로 꼭 이게 답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선은 이걸 갖다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응용을 해서 다른 데도 쓰면은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번 강좌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참고한 이 사이트도 한번 보시고 다른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더 만들어 보시면은 참 작업을 재밌게 하실 수 있는 한 가지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